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오늘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사장님의 인생책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직업이어서 계속 인생책이 갱신되곤 하거든요. 그런데 시기별로 제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은 선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퇴사 전에 이 책을 읽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점 창업을 결심하기까지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책 3권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김보통 작가님의 책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었을 때는 전부 다 퇴사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제가 퇴근을 하고 홍대에 있는 한 만화방을 가서 맥주와 라면을 시켜놓고 신과 함께 전집을 다 보고 나서 뭐를 또 읽어볼까라고 하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김보통 작가님을 알고 있었기는 했는데 책 제목이 저에게 막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퇴사를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냥 단지 힘들다? 요즘 좀 피곤하다? 어떤 걸 해도 뭔가 예전처럼 텐션이 올라오지 않는다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의 한 문장을 보고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의 띠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 길에서 도망친 퇴사자 김보통의 비범한 방황기. 띠지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김보통 작가님이 대기업에서 퇴사를 결심하고 그리고 수많은 꼰대들이 퇴사하고 뭐 할 거야? 계획은 있어? 라는 소리를 하게 되죠. 당연히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막 샘솟는 이 불안감들을 뒤로 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가겠다 라고 결심한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제가 머리를 띵 맞았던 문장은 뭐냐면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회사 생활은 평범하게 고됐다. 일이 많고 회식도 많고 그래서 쉴 시간이 없어 피로가 누적되기만 하는 너무나 일반적인 회사 생활. 그래, 뭐 그런 것들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다. 견디지 못할 것도 없었다. 머릿속으로 왜라는 물음만을 지워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었다. 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왜 업무와 무관한 것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도대체 왜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만둔다면 못할 것도 없었다. 실제로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 많이 노력했다. 이해를 포기함으로써 평안을 얻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오며 체득한 확실한 해결책이었으니까. 이 책이 저한테 왜 충격적이었냐면 저가 그때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라는 물음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 고민들이 너무 많은데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그냥 좀 지쳤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내가 지금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구나, 퇴사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된 책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책이 저의 내면에 퇴사라는 싹을 틔워준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퇴사를 또 결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퇴사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이 책을 읽고 퇴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한병철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퇴근을 하고 나서 간 서점에서 발견한 책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병철 작가님이 누군지는 몰랐고요. 단지 책 제목에 이끌려서 구매를 하게 된 책입니다. 구매만 해놓고선 읽지는 않다가요.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잠깐 들린 카페에서 이 책을 그냥 펼쳤어요. 펼치고 굉장히 얇거든요. 얇은 책이어서 펼치고 다 읽고 덮으면서 나 진짜 퇴사해야겠다라고 육성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로감이 왜 생기냐면 바로 과잉 긍정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과잉 긍정이 뭐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쟤도 하는데 너도 못할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긍정을 세뇌시키는 단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또다시 한번 제가 어떤 상태인지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긍정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가둬서 사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지만 아니야 버티면 돼. 아니야 이번에도 견디면 또 성장할 거야.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너라고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착취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책에서도 과잉 긍정은 자기를 착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고민이 많은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과잉 긍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잉되어서 지금 힘든 나를 돌보지 않고 지나간다면 더더욱 번아웃이라는 게 크게 오겠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이거 정말 딱 내 이야기다. 나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길게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책을 덮고 나서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가서 퇴사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를 이제 통보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제 마음에는 도망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책의 내용인데 한 선배가 너 도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너 무슨 계획은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작가님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왜 도망치면 안 되나? 그래 도망쳐도 되지. 도망치지 않고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 라고 했을 땐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나의 세상 정리기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그냥 도망치는 거 아닐까 걱정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도망치고 싶다라는 순간에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용기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망치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도망쳐도 되는 건 아닌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통보를 하고 나서 이제 여행지를 당연히 골라야 되겠죠. 어디로 여행을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김보통 작가님의 책에서 오키나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던 책이었던 거죠. 오키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오키나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가깝고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좀 오래 여행을 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키나와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도가 막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 한 서점에서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와 헌책방이라는 단어에 이끌려서 산 책인데 제가 퇴사를 할 때 서점을 차려야겠다라고 퇴사를 한 건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처음 서점을 발견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작은 동네 책방의 유형을 처음 발견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남동에 있는 다시 서점인데요. 제가 그때 한남동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시간이 비어서 동네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입간판을 발견하게 되고 지하에 무슨 서점이 있어? 제가 알던 건 교보문고밖에 없었거든요. 지하에 웬 서점이 있어? 하고 우연히 정말 발길 따라 내려갔던 그 서점에서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와, 이런 스타일로 책을 판매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구나. 대화할 수 있구나. 라는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서점을 투어하는 것을 취미로 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책방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이 책은 우다 도모코라는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하는 사장님이 쓴 책인데요. 이 사장님도 오키나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교보문고에서 일을 하다가 오키나와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거기에서 서점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자기만의 작은 서점을 열게 된 과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의 헌책방이 울랄라 서점이거든요. 울랄라 서점도 시장 한켠에 정말 작게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한 2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딱 이 모습대로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여기를 갔다가
서점은 시장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이 책도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책인데요. 울랄라 서점을 직접 가보고 울랄라 서점의 사장님의 라이프를 보고 또 오키나와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게스트하우스 무스비아라는 게스트하우스의 사장님의 라이프를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화하고 그로 인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3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 서점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사 전부터 서점을 하게 된 계기까지 영향을 준 책 3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또 영향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명징하게 이 책 정말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책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인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어느 시기 때 책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또 제가 추려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